IT 장비들, 그 인터넷하고 이서넷 장비들도 다 이 FA 마켓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사진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뭐 검사 장비도 있고 생산 장비도 있고 뭐 LCD, 저희가 이제 한 6년 전에는 핸드폰 라인에 산업용 컴퓨터가 막 700대, 800대씩 들어갔고요. 최근 2년 동안 이제 LCD 라인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공장이 죄 중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만 지금 놓았고요. 한국은 지금 LG 필립스,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됐죠. 파주에 있는 거 지금 라인 깔고 있는 거 외에는 삼성도 그렇고 한국엔 투자 계획이 없어서요. 이제 그쪽 생산 FA 마켓이 한마디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라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지보수 장비라든가 공장 이전 이후에 대책을 좀 세워야 되고, 때마침 그런 시장 요구에 맞춰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아톰이 나왔고, 아톰이 이러한 스펙트럼을 좀 넓혀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그래서 트레디셔널 마켓을 구조를 보시면 제일 밑에 보면 칩셋 메이커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인텔이나 AMD, 비아 같은 칩셋 벤더가 있고, 그걸 받아가지고 어드밴텍이 보드를 만듭니다. 뭐 경쟁사들도 있죠. 보드를 만들고, 보드를 만들어서 이제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그 사유 렉마운트 장비도 보이고요. 패널 PC도 보이고, 그걸 이제 시스템 메이커들이 가져가서 라인 설비했을 장비들을 각각 만들겠죠. 검사 장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FA 마켓에 쓰이는 게 있고, 그 삼성, LG, 현대에서 자동차 생산 라인이나 LCD나 핸드폰 라인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트레디셔널한 전통적인 마켓 구조입니다. 그리고 어드밴텍은 중간에 있는 거고요. 저희가 뭐 소프트웨어를 해가지고 삼성에 직접 들어가서 라인을 깔아주고 이런 걸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아톰이 나오면서 일단 장비의 변화부터 보여드리면요. 지금 그 위에서 급격히 꺾이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이제 사이즈입니다. 지금 이게 사유 렉마운트인데, 지금 사유 렉마운트 하면 485cm 폭에 44cm가 인류거든요. 그게 4개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 됩니다. 심지어 6류도 있고요. 8류도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 썼어요. 그렇게 써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 구매할 때도 CPU 사양이 중요했고, 뭐 하드 사이즈가 중요하고 메모리가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이 파란 그래프가 이제 퍼포먼스인데, 퍼포먼스가 정점에 이제 이르자 이제 이상한 현상이, 모바일 CPU가 이제 딱 나오면서 모바일 CPU가 분명히 데스크탑 CPU보다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정도면 되겠는걸? 해가지고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발열이 떨어지니까 이만한 사이즈의 이제 제품들이 나옵니다. 저 이제 아크 제품인데, 사유 렉마운트 장비 한 8분의 1 정도 사이즈입니다. 이것도 작다고 했었어요. 처음 나왔을 때는. 와, 되게 작다. 여러분들 흔히 보는 셋탑박스 사이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아톰은 성능이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산업용 시장에서 아톰을 좀 경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장에 안 먹힐 성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떨어지면 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아톰이 나오니까 이 산업용 시장에서 또 반응이 있는 겁니다. 뭐 MSI나 아수스 보드 사다가 테스트를 해보시고 되더라 해서 그게 허용이 되는 걸 확인하고, 이제 이렇게 작은 장비까지 나오게 됐고요. 이제 사이즈는 뭐 다양한 형태로 흘러가겠지만 얼마든지 더 작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밖에 보드가 좀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 이제 그 보드 중에 한 종류입니다. 맨로우는 칩셋이 더 작습니다. NE70이나 그런 건 더 작고요. 이 정도 사이즈까지 지금 나왔고, 반토막한 것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밖에 이제 2인치 보드가 있는데, 보시면 뭐 CPU 옛날에 그 사우스 브릿지, 노스 브릿지가 CPU 한 4배 정도 큽니다. 저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이따가 보시면 되고, 이게 작아지니까 장비가 작아질 수 있는 거고요. 히트싱크도 조그만 게 들어가니까 장비가 작아지는 겁니다. 이 모든 거는 결국에는 발열량, 아까 말씀드린 발열량하고 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아톰 출시에 따른 제품 변화를 보시면, 지금 밑에서부터 1류, 잠깐만요. 이게 이제 1류 장비고요. 2유, 4유, 6유를 지금 그림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엄청나게 큽니다, 장비가. 그래서 이거는 거의 모든 산업용 시장에서 똑같았어요. 다 4유짜리 만들고요. 다 6유짜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거의 대동소이했고, 퍼포먼스, 데스크탑 CPU가 새로 나오면 그거 쫓아가기 바빴습니다. 우리도 있어야 돼. 그리고 CPU 라인업에 근거해서 나왔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톰이 나오면서 저희들이 발견한 사실은, 결국엔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제품이 나오면 된다. 각각의 시장의 특징에 맞게 나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티컬 마켓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기존의 FA 마켓이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 요구가 다 다른데 그에 맞게 제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산업용 시장이라는 게
경계가 없습니다. 옛날에 산업용 시장에는 산업용 시장이 있었고, 뭐 다른 시장에 다른 시장이 있었는데, 그냥 다 섞였어요. 흔히 이제 MSI 영업사원이 저희 고객한테 와서 우리 거 쓰세요 그럽니다. 그럼 옛날에는 우리는 커머셜 버드 못 써요. 그런데 요즘 안 그래요. 이상한 걸 막 개런티 합니다. 저희도 3년 동안 공급하겠습니다. 라고 막 말하고 다니고, 그런 시장의 다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힘들죠. 왜냐면 상대적으로 10만 개씩 찍는 회사랑 저희 많이 찍어봐야 한 번에 10,000개씩 찍는데 단가 차이가 오죽 나겠습니까? 그리고 컴포넌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제품들을 디스플레이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켓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크게 4가지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FA 마켓하고 뭐 메디컬 쪽, 그리고 이제 홈 오토메이션이나 DID 쪽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비클, 물류 쪽 이렇게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지금 이제 FA 마켓에 크게 3가지 정도 지금 보여드리는데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티타임이 되어버렸네요. 제가 좀 말을 많이 했나 봅니다. 지금 아까 보여드린 장비하고 차이점을 보시면 여기 보신 이 장비가 이제 메인 컨트롤러입니다. 사유 장비가 아니죠. 이거는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면 이제 옵티컬 인스펙션이라고 해서 검사 장비입니다. PCB 검사 장비고요. 기존에 PCB를 검사하려면 크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PCB 검사 장비를 돌릴 수 있는 머신 컨트롤러하고, 이걸 이제 보면서 모니터링 머신 비전이라고 하거든요. 봐서 판단합니다.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이게 갈수록 PCB가 복층화되고 작아지고 사이즈도 다양화되면서 검사하기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 장비를 매번 그때그때 바꿀 수가 없으니까 프로그래머블하게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장비들이 엄청나게 크고 사유 렉마운트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런 한 장, 카드 2장 꽂을 수 있는 장비에다가 장비 물려서 동시에 모션도 컨트롤하면서 검사까지 해주는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안에는 펜티엄 모바일이나 아직 아톰 제품은 없는데요. 아톰까지 어느 정도 수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PLC 통합형 장비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게 PC입니다. 생긴 거는 PLC하고 똑같이 생겼죠. 기존에 이제 PC가 범용화되고 산업용 시장에 들어오면서 PLC랑 PC 통신이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PLC 회사에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제 번거로울 때도 있고, 좀 어드밴텍 입장에서는 PLC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PC하고 물리기 쉬운 장비들을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합니다. 이런 경우 아까는 머신 비전하고 모션 컨트롤 각각 하나씩이라고 보시면, 이거는 모션 컨트롤 2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횡으로 돌리는 거, 그리고 이제 종으로 돌리는 거, 2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건 섬유 회사에 실제로 적용되던 사례고요. 한국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FA 마켓의 또 하나의 중요한 건데, 뭐 황해 법칙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전에 무어의 법칙이라고 18개월마다 트랜지스터 집적도는 2배로 늘어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황해 법칙도 다 깨졌죠. 그런 이제 집적도가 늘어나면서 이런 PCB 생산할 때 그 칩이 작아집니다. 칩이 작아지니까 그 다리도 작아지고, 다리가 작아지니까 솔더링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못돼서 출고하자니 문제가 생기고 해서 검사 장비로 사용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PCB 검사 장비에 이렇게 조그만한 컨트롤러 하나에 2가지 카드를 꽂아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 생활에 가까운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경찰, 저희가 이제 로우 인포스먼트라고 해가지고 경찰 쪽 하고요. 하나는 이제 물류 관리 쪽입니다. 위하고 아래 2가지 그림이 들어있는데, 로우 인포스먼트 하면은 미국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경찰차 쫓아가고 앞에 도망가는 거 DVR로 찍어가지고 방송에 내보내주는 거, 혹은 실시간으로 범인 잡는 거, 이런 거 보여주는 게 다 경찰차에 DVR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게 네트워크로 센터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이 로우 인포스먼트가 검거하고 뭐 범인을 추적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제 핸드폰 하다 걸리면 딱 세워놓고 얘기 오래 하기 싫으니까 빨리빨리 찍어가지고 나오면 보여드리고, 면허증 긁고 프린트해서 드리는 이런 서비스가 되겠고요. 지금 저희 장비로는 방금 전에 보여드린 마스 3100이라는 장비하고 1030이라는 PDA 장비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간 DVR도 어드밴텍 제품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7,000대 가까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많이
다른 회사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그 현지 기업 보호 차원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요. 몇몇 회사들이 저희들과 함께 하고 있고, 밑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장비를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이건 포터블 장비는 아닙니다. 위에 거는 포터블 장비고요. 밑에 건 포터블 장비는 아니고, 이런 대형 카고 트레일러 차량에 장착이 되고, 하나는 비타라는 장비고, 하나는 이제 트랙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바로 장착이 되면 내비게이션 시스템하고 센터에 연결을 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이 차량을 어디까지 왔으며 중간에 혹시 새로운 인콰이리가 있으면 들렀다가 와라 라는 효율성 제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되겠죠. 그래서 GPRS랑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핸드폰 모듈하고 HSPDA나 연결이 돼서 작동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